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미국 시장은 한 이틀 연속 계속해서 조금 디커플링 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 디커플링이라는 게 섹터별로 디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화이자에서 저 백신 개발한 백신, 자, 여기에 따라서 그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많이 억눌려 있었던 그런 쪽들 위주로는 상당히 좀 활발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좋았던 섹터들 이런 쪽으로는 좀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뭐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억눌려 있었던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보면 뭐 가치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구산업들이죠. 구산업들은 전에부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장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뭐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구경제 쪽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반면에 뭐 신경제 쪽에 있는 이런 성장주라고 하는 섹터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인데, 또 이게 꼭 이 화이자 백신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또 그럴 때도 됐어요. 자,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죠. 연말로 가면 어떤 게 있나요? 그쵸? 저런 게 있어요.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시장만 놓고 딱 봐도 비교가 딱 되죠. 뭐 코스피 시장 쪽에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코스닥 시장보다는 배당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연말쯤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이 배당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이 쏠려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화이자의 백신이 개발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커진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배당이라고 배당 투자라고 12월 달 가서 배당에 입막해서 배당주를 사는 건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죠. 자, 이렇게 좀 미리 샀다가 한 12월 중순쯤 그때쯤 되면 이게 좀 그때쯤에 고점을 찍고 고배당 주식들 같은 경우도요. 그때쯤 고점을 찍고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뭐 이런 현상들 같은 경우는 조금 뭐 12월 중순이나 한 그때쯤까지 조금 저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대신 12월 저 중순 이후부터 시작해 갖고는 성장주 섹터들이 조금 좋고요. 1월 달에는 이 주식시장의 일회 현상 중에 하나가 중소형주 효과라는 게 있죠. 연초에 주가 상승률이 좀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을 연초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또 그 중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상승률이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1월 효과입니다. 자, 뭐, 요거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배당을 받으려고 샀던 사람들, 그 이제 배당 다 받고, 배당 권리 확보하고, 뭐 볼 거 없잖아요. 볼 거 없으니까 이제 성장주 쪽으로 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뉴스들 한번 살펴볼게요. 트럼프가 정말로 막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전환기금 그러니까 저 바뀔 때 저 기금을 저 정권 인수 이양할 때 그때 쓰라고 전환기금이라는 게 있죠. 뭐 요거 지급을 거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고요. 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죠. 경질을 해버렸어요. 잘라버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트위터로 너 해고야 이렇게. 자, 근데 이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이 저 트럼프의 처음엔 최측근이었어요. 근데 전에 아마 어떤 시위가 있었을 때 그때 트럼프가 군대를 동원하라는 그런 얘기를 거부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아마 미운털이 박히지 않았나 싶어요.
야, 진짜 대선에서 지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뭐 불복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국방장관을 또 자른다? 이거 트럼프 아니면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참, 정말로 지금은 굉장히 뭐, 야, 뭐 저러냐를 넘어서 뭐 추하다라는, 트럼프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추하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자, 뭐 일단 그리고 또 가능성에 대한 뭐 그런 기사들도 또 나오는 게 있던데, 셀프 사면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죄진 걸 사면을 하는 거죠. 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안 될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 어떤 대통령이었던가 그랬던 적이 있대요, 미국에. 자, 임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기는 사임하고, 나 대통령 뭐 안 할래. 사임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대통령의 권한이 부통령으로 넘어가죠. 자기가 있으면서 자기 측근들 전부 다 사면을 해주고요. 지금 뭐 빠른 시일 내에 사면을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 안 할래 사임을 하게 되면 그 권한은 부통령으로 넘어가니까 펜스 부통령한테 넘기고 그 부통령이 트럼프를 사면해주고, 자, 이런 얘기들, 뭐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있어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에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 텐데요. 이게 트럼프라서 트럼프라서 진짜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그 여론을, 그 민심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참 모르겠네요, 진짜 트럼프가. 자, 그리고 지금 폼페이오 같은 경우도 대놓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진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 자본주의의 저 상징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 참 상당히 좀 추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뭐 전체적으로 저 해외 시장 움직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가 이 키보드를 무슨 키보드를 쓰는데요. 이쪽에 저 다른 거 만드느라고 키보드를 이쪽으로 옮겨놨는데 그걸 안 갖다 놓고 방송을 시작했네요. 갖고 왔습니다. 자, 요거 전체적으로 움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0.4% 정도 어제 하락 마감했죠. 그리고 홍콩이 1.1%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좀 혼조권이었어요. 자, 다우가 0.9%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올랐다라는 얘기죠. S&P 500이 0.14% 정도 하락 마감. 나스닥은 1.37%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01% 정도 비교적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3% 이상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 나스닥 10분봉 보면서 움직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하고는 조금은 틀린 모습이었어요. 결과적으로, 하락한 그 하락폭은 어제나 오늘이나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어제의 움직임보다는 오늘의 움직임이 그나마 조금은 나은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어제 아침에 끝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굉장히 좋았다가 자, 위에서 엄청나게 많이 두들겨 맞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로 갖다 놓으면서 마감된 거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자, 하락 출발을 했어요. 그랬다가 장중에 좀 더 밀었다가 다시 반등해 갖고 좀 그나마 좀 버티는 모습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을 암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면,
오늘 아침에 끝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야 버틸려고 하네, 희망은 있네라는 그런 움직임, 그렇게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나스닥 분차트를 받고 나스닥 일봉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쵸? 어제 제가 이 나스닥 일봉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 위에서 전고점 근처에서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거래량 자체도 잔뜩 실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한두 번 정도 더 고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런 움직임 나왔어요. 자, 그래도 어제보다 나은 게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굉장히 좀 크게 많이 하락했었죠. 자,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그나마 조금 음선이지만 망치형 음선으로 이렇게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요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좀 지지선 근처라고 봐야 되겠죠, 요게. 자, 22평선 근처에서 22평선을 살짝 깼었네요, 장중에는. 살짝 깼다가 다시 좀 반등시키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마감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제의 모습보다는 오늘의 모습이 하락폭 같은 경우는 좀 비슷했지만 좀 더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 시장 어제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조금 좀 틀린 그런 모습이었죠. 요거는 수급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미국 시장 자체가 어제도 다우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나스닥 마이너스로 끝났고 그런 움직임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급에도 영향을 준 거죠. 자, 보시면 어제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1600억 정도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은 3283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1872억 정도를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죠. 자, 코스닥 시장 보시게 되면 개인만 한 3,800억 정도를 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은 1865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1867억을 순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들은 매도를 한 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받았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했어요. 자, 개인 투자자가 590억 샀고 외국인들이 1813억 정도를 샀고요. 기관이 2304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자, 결국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하고 이 선물이 코스피 200 선물이죠. 자, 코스피 200이라는 거는 시가총액 1등부터 200등까지 뭐 이렇게 뽑아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진짜 제대로 된 개념은 그게 아닌데 그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들 이 코스피 200 대형주 쪽에 관련되는 시장이죠.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자, 코스피 200 선물에서 외국인들 한 1800억 정도를 샀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매수, 선물 시장에서 매수.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위쪽으로 베팅을 했는데 코스닥 시장은 아까 보셨듯이 팔았죠. 그런 수급이 지수의 차이, 뭐, 그거를 나타낸 그런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옵션 시장, 외국인들 어제는 콜옵션을 좀 샀네요. 어제 콜옵션을 34억 정도를 샀는데, 이건 생으로 샀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콜옵션 매도 쳐놨던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죠, 외국인들이. 어제 아침에 누적 수급을 좀 짚어봤는데 100억 좀 넘게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일부를 매수로 청산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풋옵션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풋을 뭐 한 17억 정도 풋 순매도했고 금융투자는 풋옵션을 5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번물 같은 경우는 누적 수급이 뭐 100억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콜 쪽도 그렇고요.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100억 남짓 뭐 어제도 했으니까 지금 100억 밑으로 조금 줄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끔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규모가 굉장히 커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시장에 힌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가 3월 20일 날 그때 저 시장 저 바닥 잡았습니다. 이제 주식 사야 됩니다라고 딱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아침 시황 방송에. 그때 수급이 그랬어요.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거의 뭐 2천억을 순 매도를 했었거든요. 풋 2천억 매도했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그런 속도로 주가가 더 빠지면 그 매도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가끔 가다가 은행 파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 베어링이라는 회사 미국에 그 87년도에 블랙먼데이 때 그때 미국의 베어링이라는 은행이 파산을 했죠. 걔네들이 풋옵션 매도를 많이 쳤다가 파산을 했습니다. 자, 이 풋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르게 떨어지면 거기서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 3월 20일 정도에 외국인들이 풋을 한 2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거하고 뭐 이격도 하고 이런 걸 보고 결정적으로 제가 바닥을 잡아냈었는데요. 가끔 가다가 맨날 옵션 시장이 이 시장에 결정적인 힌트를 주진 않아요.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정말 결정적인 때 힌트를 줄 때가 많습니다. 자, 근데 뭐 이번 물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 그 정도예요. 자, 일단 저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10분 봉 움직임 보면서 한번 또 어제 움직임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침에 시작부터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죠. 좀 그 미국 시장, 선물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저 어제 아침에 다우지수 급등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의미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 전에 썸머타임 하기 전에는 이게 7시부터 나왔어요.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8분 정도인데 현재 시간이면 제가 이 뭐 나스닥 선물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서머타임이 해제된 상황이라서 미국 나스닥 시장 선물 시장이 8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장 시작 전에 꼭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코스피 시장은 조금 올라서 시작했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났다가 뭐 좀 올랐다가 오후장에는 그냥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랬다가 장 막판 무렵에 뭐 조금 좀 올려 세우면서 플러스권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 컨택트 관련되는 그런 종목들이 플러스가 나면서 이 코스피 시장은 플러스로 마감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을 보면서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자, 그쵸. 뭐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틀째, 이 코스닥 시장은 조금 모양이 틀린 모습이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자, 뭐 전고점 부분까지 온 거죠, 지금. 자, 여기서, 요거는 돌파를 했지만, 자, 이 근처. 자, 그래서, 이런 거, 통상, 이렇게 꼭지점이 있는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는 매물이 좀 있어요. 악성 매물들. 자, 여기서 물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 물렸네. 내 요거만 오기만 하면 나 그냥 정리하고 나 주식 안 할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야, 요거 물리면, 물린 거, 요거 풀리면, 다른 거, 저걸로 좀 갈아타 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꼭지점, 전고점 뭐 이런 쪽에서는 매물을 좀 받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전고점 근처에서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뭐 시간이 조금 없긴 한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코스닥 시장 일봉도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저 코스닥 시장 자, 코스닥 시장의 일봉인데요. 자, 그쵸? 보시게 되면 자, 이 코스피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자, 코스피 시장이 전고점 근처까지는 갔는데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요 조금 고점을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고점을 낮추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약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요런 부분들이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쵸 뭐 저 그동안 눌려 있었던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이 많이 가면서 이쪽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고 있는데 자,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12월 중순, 왜냐하면 배당 관련돼서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방송 첫 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 배당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본다라면 아마 조금 기간 조정 좀 거치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뭐 가격 조정도 좀 더 나올 수 있고요.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장은 아닐 겁니다, 아마. 자, 조금 기간 조정성,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한 12월 중순쯤, 그쯤 정도, 이후에는 굉장히 또, 이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뭐, 그렇다면, 지금 뭐, 한 달 정도? 뭐, 그쯤 남았네요. 자, 이거를, 주식을, 그러면 한 달 남았으니까 팔고 그때 다시 사야 되겠네? 이거 좋은 생각 아닙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고, 평상시에 보고 눈여겨봤던 종목들, 요런 것들이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면 슬슬 이렇게 주워 담는 그런 식의 대응이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뭐, 장중에 해외 시장, 선물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국내 증시도 수급 동향 좀 잘 살펴보시면 특별하게 대응하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